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기록된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여입니다. 용형, 엄급, 살인, 자사, 몰, 기, 가인, 위, 노비. 형벌을 쓰는 것이 엄하고 급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정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절도 일책 12 남녀 부인 투 개 살지 도둑질을 하면 하나의 죄에 대해 12배다. 즉 12배를 변상케 했다.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죽인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일책 12입니다. 부여의 아주 유명한 법률이죠. 그리고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현대적 관점에서 괴랄하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대이지만 엄격한 법이 있는 사회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좀 보면 유독 이 페이지에 여자 여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가 많은데요. 이 여자 여자가 붓으로 쓰이면 여기 며느리 붓처럼 정말로 여자와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종도, 종비, 투기할 투처럼 부정적인 뜻을 지닌 한자도 꽤 많습니다. 한자는 고대에 만들어졌고 고대 중국은 여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간사할 간, 망령될 망, 싫어할 혐자도 여자 여자가 붓으로 쓰인 부정적 뜻의 단어니까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우증투, 이살, 시지, 국, 남산, 상, 지, 불안. 더욱이 투기하는 것을 미워하여 이미 죽이고도 시체를 그 국가의 남산 위에 두고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여가 욕득, 수, 우마, 내 여지. 여자 집에서 그것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소와 말을 바쳐야 이내 그 시체를 내어준다. 네, 이 페이지의 내용 역시 부여의 형벌이 얼마나 엄격한지가 느껴지는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소와 말을 바쳐야 그 시체를 내어준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부여는 평야와 초원지대가 있어서 밭농사와 목축이 발달하였으므로 소와 말이 확실히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볼게요. 형사 처수 여흉노 동속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흉노와 더불어 같은 풍속이다. 즉 흉노의 풍습과 같다. 유적, 제가자전, 하호, 구담, 양음식지. 적이 있으면 제가들이 스스로 싸우고 하호는 함께 양식을 매어 날라서 그들에게 밥을 먹인다. 여기서 키워드는 형사처수, 제가, 하호가 되겠네요. 형사처수는 우리가 흔히 형사취수제라고 부르는 문화이고 제가와 하호는 계급의 명칭으로 전쟁 시에는 지배층인 여러 가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노복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던 하호들은 보급을 담당했다라는 부여의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취수제, 그리고 제가와 하호의 존재 등은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바로 부여다 확정짓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부여 관련 사료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고구려의 풍속과 관련한 두 번째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대창고, 가가, 자유, 소창, 지위, 부경.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부경이라고 한다. 이 10월 제천 국중대회 명활동맹 10월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데 나라의 큰 모임이며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 기국 동유대혈 명수혈 그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수혈이라고 부른다. 이 페이지는 어느 하나가 키워드다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고 10월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지냈고 그 이름은 동맹이라는 거. 그리고 이 동맹은 특히 계류부가 각 나부의 제의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수혈이라는 동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수혈은 앞에 있는 국동대혈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10월 국중대회 영수신 환우 국동상 제지 치 목수 신좌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 위에 모시고 가서 제사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자리에 둔다. 무례옥 유죄 제가평의 편살지 몰입 처자위 노비 감옥이 없고 죄가 있으면 제가들이 논의하여 곧 그를 사형에 처하며 처자식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네, 여기서도 10월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한자를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국중대회, 수신, 제가, 노비 이 정도 키워드가 되는 한자는 꼭 외워주세요. 이제 고구려 혼인의 풍속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속, 작, 혼인, 언어 이정, 여가, 작, 소옥, 대옥 후, 명, 서옥. 그 풍속은 혼인을 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 큰 집 뒤에 작은 집을 지어서 서옥이라고 부른다. 서모지 여가호외 자명괴배 걸득 취녀숙 사위는 해가 저물면 여자 집의 바깥에 이르러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앉아 절하며 여자와 함께 묵을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청한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혼인, 서옥이 되겠죠. 고구려 초기의 풍습인 서옥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랑이 혼인한 다음 신부 집에서 지은 사위집, 즉 서옥에 머무는 제도입니다. 더 볼게요. 여시, 자, 제삼, 여, 부모, 내청, 사취, 소옥, 중숙, 방돈, 전백, 지, 생자, 이, 장대, 내장, 부, 귀가. 이와 같은 일을 두세 번 하면 여자의 부모는 이내 허락하고 작은 집에서 묵는 것을 이루도록 시키고 돈과 패백은 곁에 쌓아두고 아들을 낳아 장성해짐에 이르면 곧 아내를 집에 데려간다. 국인 유기력 습전투 옥저 동해 개소건 국가 사람들은 힘이 있고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와 동해를 모두 복속시켰다. 네, 이처럼 서옥제는 신랑이 아내의 집에서 살다가 자식이 장성한 뒤에는 아내를 데리고 결국 신랑의 집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고대에는 노동력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결국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게 되니까 여자 집안의 노동력 상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식이 장성해질 때까지는 여자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줄에 옥저 동해를 모두 복속하였다 이 부분에서 옥저 동해도 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